네,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자, 1년 농사가 이제 슬슬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있는 지역도 영하 5도까지 떨어지는 날씨가 예보가 됐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더 미루기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모든 채소들을 수확을 끝내서 이제 김장을 담고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할까 생각 중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농작물을 수확하는 것만이 농사의 마무리가 아니죠. 잘못하면 내년에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거나 또는 중복 지출이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짚어드리는 내용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여러분들 내년에 이런 불필요한 지출이 일어나는 일을 좀 미연에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좀 지켜드릴 수 있는 1년 농사 마무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돈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홈이라든지 이런 가위라든지 하는 이런 작은 농기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삽이라든지 괭이라든지 하는 좀 큰 기구들은 눈에도 잘 띕니다. 그렇다 보니까 창고라든지 어디든지 이렇게 넣어 놓으시기가 쉬운데, 이런 홈이라든지 가위 이런 늘 손에 붙잡고 사용하시는 이런 농기구들은 밭에서 쓰시다가 어디 던져놓고 잊고 지내시기가 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부터도요, 이런 호미들을 쓰다가 보면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가을 농작물 수확하고 나면 그 농작물 사이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간혹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초창기 시절에는 좀 저도 그런 좀 덜렁거리는 성격이 있어서 그런 실수를 하곤 했습니다. 심지어는 봄에 밭을 가려고 보면 작년에 잃어버렸던 홈이나 가위가 땅속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실수하시면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농기구가 수명이 짧아져서 그만큼 다시 구입하셔야 되는 시기가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농기구들부터 한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보관하면 되냐면, 기본적으로는 물로 잘 세척을 하십시오. 그래서 잘 말리신 후에, 말리실 때도 이거 햇빛에 말리시면 안 좋습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말리신 다음에 창고라든지 비가 들이치지 않고 직사광선이 들이치지 않는 그런 곳에서 보관을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농기구도 있지만 이런 분무기라든지 하는 것들이 좀 겨울에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안에 쓰고 남은 액체, 물, 약 이런 것들이 들어있기가 쉬워요. 그걸 깜빡 잊고 그대로 보관하시면 잘못하면 동파가 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크게는 이런 분무기 같은 경우에 전동을 쓰시는 경우에는 몇십만 원씩 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동 분무기라고 해도 돈만 원씩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놔두셨다가 봄에 쓰려고 보면 깨져 있습니다. 그게 동파가 된 겁니다. 여기 이런 물 주는 물통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밭에 뒹굴어 다니다가 봄에 보면 어떻게 사용하려고 보면 다 깨져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 그런 동파가 되지 않도록 다 비우셔서 깔끔하게 씻어서 창고에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무기 같은 경우에는 큰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작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의외로 동파가 잘 일어나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이런 노즐 부분입니다. 이런 호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호스 부분, 연결 부분, 혹은 이런 노즐 부분, 분무기, 분사기 부분, 이런 부분이 동파가 잘 일어나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안에 굳는 성질의 약품이 들어가 있을 확률도 높아요. 어떤 영양제 같은 경우에들은 이 시간이 지나면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막혀서 노즐이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물을 채워서 안에를 세척하고, 그 다음에 맑은 물을 한번 분사해서 이 노즐 안에 불필요한 약품이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이 세척을 하시고, 기왕이면 분해를 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액체를 모두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액체가 들어있는 경우에 동파가 일어나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무기의 경우에는 그런 동파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 컨테이너 박스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이 안에 제가 1년 동안 사용하고 남은 각종 영양제라든지 비료라든지 약제라든지 하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지금 주변 살펴보시면 이렇게 한 군데에 모여져 있는 경우 흔치 않을 겁니다. 여기 있는 경우, 저기 있는 경우 사방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가 남았는지,
내가 뭘 샀었는지, 또 새로 구입해야 될 건 뭔지 이런 것도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창고라든지 하는 곳에 흩어져 있는 이런 약재들, 또 비료들, 영양제들 이런 것들 한 곳에 다 모아서 불필요한 건 버리시고 그 다음에 재고가 얼만큼 남았는지도 한번 확인해서 그렇게 보관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니까 나중에 어디 또 같은 약재나 영양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 절약하시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씨앗들이 있죠. 제가 지금 여기 씨앗들을 이렇게 모아놨는데요. 이제 저도 이것들을 다 가지고 들어가서 이거 씨앗들에 맞게 좀 보관을 해놔야 됩니다. 제가 씨앗 보관에 대한 영상은 몇 번 준비를 해드렸었어요. 기본적인 건요, 냉장 보관, 냉동 보관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냉동 보관을 하실 때는 안전성이 보장된 씨앗만 냉동 보관하셔야 돼요. 자가 채종을 한 씨앗이 만약에 건조가 덜 된 상태에서 냉동실에 들어가게 되면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발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자가 채종을 하셨다, 그래서 내년에 쓰실 거다라고 하면 굳이 냉동 보관하실 필요 없습니다. 냉장 보관만으로도 충분하고요. 당근이라든지 좀 이런 대파라든지 수명이 좀 짧은 씨앗들 있죠. 그런 씨앗들은 기왕이면 한 해에 사서 한 해에 다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 구입해서 쓰시는 걸 권해드려요. 하지만 꼭 어쩔 수 없이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냉장 보관해 놓으셨다가 내년 봄에 일찍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씨앗 같은 경우에 뭐 한 봉지 사려면 작게는 몇천 원, 좀 비싼 건 몇만 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수명이 짧아지지 않도록 잘 냉장 보관하시면 그거 역시 여러분들의 주머니 사정을 좀 지켜드리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큰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문제를 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입니다. 농기계는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제품들 중에 가장 고가의 제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들만 잘 지켜서 월동을 해주셔도 뭐 큰 돈 나갈 그런 문제점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만 몇 가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세척입니다. 농기계의 틈이나 아니면 바퀴의 틈, 아니면 뭐 여러 그 부속들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그런 흙을 세척하지 않으면 거기에 끼어있는 곡물들을 먹기 위해서 쥐가 드나들면서 중요 부품이라든지 중요 선을 끊어놓는 일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또 잘못하면 기계를 봄에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연료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지키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보통 연료로 쓰는 그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경유, 하나는 휘발유입니다. 보통 휘발유인 경우에는 연료통을 깨끗이 비워서 보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휘발유는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연료통에 부식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장기간 그런 그 상태로 방치가 되면 연료통에 훼손이 오거나 혹은 연료통을 교체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경유인데요. 경유는 그와 반대입니다. 경유는 연료통을 가득 채워놓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경유는 보관하는 동안에 결로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로로 인한 연료 속에 물이 혼합되면서 잘못하면 엔진 고장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유는 가득 채우고 휘발유는 비워서 보관한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배터리에 관한 건데요.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겨울에 분리해서 기계를 보관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봄까지 그대로 놔두면 방전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외우시기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외우기 쉬운 팁을 하나 드리자면 배터리를 분리할 때는 빼는 거죠.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단자부터 빼시면 됩니다. 다음, 배터리를 다시 결합하실 때는 더하는 거죠. 더하는 거니까 플러스 단자부터 결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감전이라든지 또는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냉각수가 경우에 따라서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냉각수는 반드시 물을 빼놓으시거나 아니면 냉각수에 부동액을 1:1 비율로 섞어서 보관을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런데 냉각수를 다 빼놓을 때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냐면 운전자의 핸들 앞부분에 냉각수 없음이라는 종이를 한 장 붙여 놓으시는 게
봄에 깜빡 잊고 냉각수가 없는 상태에서 기계를 작동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을 하실 때에도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창고라든지 하우스대에 보관을 하시는 게 좋지만, 그런 시설이 없으시다면 덮개를 덮어서라도 비바람과 눈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직사광선을 가급적 쬐지 않는 것이 기계의 수명을 늘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뭐 큰 고장 없이 기계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한 해 농사 짓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올 여름인지라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노심초사하면서 올 농사 지으셨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의미 있는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런 사소한 낭비나 혹은 불필요한 지출이나 이런 것 없이,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런 수확도 풍성하게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